안녕하세요. 사업 시작하거나 운영할 때요. 특히 부부가 같이 일하면, 이 세금 구조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 많으시죠? 네, 맞아요. 파트너십 아니면 다른 거 좀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 딥다이브에서는 바로 이 부분을 좀 시원하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받은 전문가 분석 자료를 토대로 미국 사업 구조인 파트너십과 적격 합작 투자, QJV라고 하죠. 네네, QJV. 이 두 가지의 연방 세금 혜택 차이를 한번 제대로 비교 분석해 볼게요. 당신 사업에 딱 맞는 구조를 찾는데 도움이 될 만한 통찰력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그 전통적인 방식이죠. 파트너십부터 좀 볼까요? 이게 둘 이상이 같이 사업하면 기본적으로 파트너십이 되는 건데 그렇죠. 가장 큰 장점은 역시 그 유연성 같아요. 이익이나 손실 배분할 때요. 꼭 지분대로 안 해도 되고 뭐랄까 파트너끼리 합의해서 누가 자본을 더 많이 댔다, 누가 시간을 더 썼다 이런 거에 따라 좀 다르게 나눌 수 있다는 거. 네, 그게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이죠. 근데 이게 매년 파트너십 세금 보고서 그 폼 1065 이거 내야 하고 또 파트너 각자는 스케줄 K1이라는 서류 받아서 개인 소득세 신고해야 하니까 약간의 행정적인 번거로움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이 파트너십 소득이 파트너 각자에게 통과되잖아요. 그래서 개인 소득세랑 같이 자영업세, 그러니까 사회보장세랑 메디케어세 대상이 된다는 점이에요. 자영업세요? 네, 특히 그 일반 파트너, 제너럴 파트너는 배분받은 소득 전체에 대해서 이걸 다 내야 하죠. 전체에 대해서요. 꽤 부담이 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전에는 그 유한 파트너, 리미티드 파트너는 자영업세 부담이 좀 적었었는데 최근 판례들, 예를 들면 그 소로반 케이스 같은 걸 보면요. 법원이 이제 단순히 직함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 사업 참여 여부를 상당히 엄격하게 따지고 있어요. 진짜요? 네. 그러니까 이름만 그냥 유한 파트너로 올려놓고 세금 줄이려는 전략, 이게 이제는 좀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정말 중요한 변화니까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세금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그냥 이름만 올리는 건 안 되겠네요. 그럼 적격 합작 투자, QJB 이건 어떤가요? 이건 부부가 같이 할 때 훨씬 간편하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아요. QJB는 딱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부부 사업자를 위한 제도예요.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 보고하고 둘 다 사업에 진짜로 참여하고 또 주식회사 같은 별도 법인 형태가 아니어야 하고 이런 조건들이 있죠. 조건이 있군요. 네, 근데 가장 큰 장점은 아까 말씀하신 그 복잡한 파트너십 보고서 폼 1065 이걸 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 좋네요. 대신에 각자 개인 사업자처럼 스케줄 C, 사업 손익 계산서죠. 이걸 작성해서 자기 개인 세금 보고에 첨부하면 끝이에요. 와, 진짜 서류 작업이 확 줄겠네요. 근데 아까 더 매력적인 혜택이 있다고? 네, 바로 그겁니다. QJB의 진짜 핵심 혜택은 사회보장 혜택 극대화예요. 사회보장 혜택이요? 네, 각자 스케줄 C를 내니까 남편이랑 아내가 각자 자기 몫의 순이익, 보통은 50대 50으로 하겠지만 조정도 가능해요. 거기에 대해서 자영업세를 내게 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걸 통해서 부부 각자가 자기 이름으로 사회보장 크레딧이랑 메디케어 크레딧을 차곡차곡 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각자요? 한 사람 이름으로만 쌓는 게 아니고요? 네, 각자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 노후 준비 같은 거 할 때요. 한 사람만 크레딧 있는 것보다 부부 둘 다 있는 게 훨씬 유리할 수 있겠죠. 와, 부부 각자의 노후까지 챙길 수 있다니 이건 진짜 생각 못했던 큰 장점인데요? 근데요, QJB가 간편하긴 한데 혹시 사업하다가 문제 생기면 빚이라든지 소송이라든지 그럼 개인 자산까지 위험해지는 거 아닌가요? 이런 법적인 책임 문제는 좀 걱정되는데요. 정말 중요한 질문 주셨어요. 바로 여기서 유한 책임회자 LLC가 등장하는 거죠. LLC요? 네, LLC는 연방세법이랑은 좀 다른 개념이에요. 이건 주 스테이트법에 따른 법인격인데 일종의 방패막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업상 부채나 소송에서 당신의 개인 자산, 집이나 예금 같은 걸 보호주민 역할을 하죠. 보호막 역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되게 흥미로운 점이 뭐냐면 LLC를 만들어서 이런 법적 보호는 받으면서도 세금 보고 방식은 부부가 같이 사업할 경우에 여전히 그 간편한 QJB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LLC인데 QJB로 신고한다고요? 그게 돼요? 네,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법적인 보호랑 세금 신고의 간편함,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전략이 가능하다는 거죠. 와, 신기하네요. LLC가 세금 구조 자체가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럼 LLC를 유지하면서 QJB로 신고할 때 주의할 점 같은 건 없나요? 물론 있죠.
이 LLC래온 법적 보호막을 제대로 쓰려면 정말 중요한 게 개인 돈하고 사업 돈을 철저하게 분리해야 해요. 그리고 사업 관련 기록 같은 것도 꼼꼼하게 관리해야 하고요. 아, 자금 분리랑 기록 관리. 네, 만약에 이걸 막 섞어 쓰거나 제대로 관리를 안 하면 법원에서 이거 개인이나 회사나 똑같네 이렇게 판단해서 LLC 보호막을 인정 안 해줄 수도 있어요. 이걸 법인격 부인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 개인 자산까지 사업 책임에 끌려 들어갈 수 있으니 이 점은 정말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네, 명심해야겠네요. 자, 이제 은퇴 계획 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파트너십이든 QJV든 자영업자니까 은퇴 플랜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특히 좀 주목할 만한 게 있다고요? 네, 만약에 배우자 외에 다른 정규 직원이 없는 소규모 사업자다. 이러면 솔로 401k를 한번 눈여겨보시는 게 좋아요. 솔로 401k요? 네, 이게 보통 많이 아시는 SEP IRA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저축할 수 있는 잠재력이 커요. 왜죠? 왜냐하면 본인을 직원으로 보고 넣는 돈이랑 또 고용주 입장에서 추가로 불입하는 돈, 이 두 가지 방식으로 동시에 저축을 할 수 있거든요. 아, 직원 몫이랑 고용주 몫을 둘 다요? 그렇죠. 그래서 한도가 훨씬 높아요. 게다가 그 세후 소득으로 납입하고 나중에 찾을 때 세금 없는 로스 옵션도 있어서 선택의 폭도 넓고요. 유연성이 높죠. 와, 솔로 401k에서 직원, 고용주로 동시에 납입이 가능하다니. 이건 진짜 배우자 빼고 직원이 없는 분들께는 엄청난 혜택이겠네요. 그냥 일반적인 플랜보다 훨씬 강력한 저축 도구가 될 수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세금 혜택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바로 20% 적격 사업소득 QBI 공제죠. QBI 공제요? 네, 이게 2017년 세법 개정 때 생겨서 202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건데요. 파트너십이든 QG입이든 소유주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혜택이에요. 20%면 상당히 큰데요. 그렇죠. 사업소득의 최대 20%를 과세소득에서 빼주는 거니까요. 정말 강력한 공제인데 다만 조건이 좀 까다로워요. 당신의 전체 소득 수준이나 또 사업 종류, 예를 들어 ILS가 특정 서비스 업종, SSTV라고 부르는 의료, 법률, 컨설팅 같은 특정 업종은 제한이 더 심해요. 아, 업종 제한도 있고요. 네, 특히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직원에게 주는 W-2 임금 총액이나 사업용 유형자산 규모에 따라서 공제액이 줄어들 수도 있고요. 좀 복잡한 규정들이 얽혀 있습니다. 그렇군요. 2025년 말까지 한시적이라는 것도 기억해야겠네요. 네, 그게 중요하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들을 한번 싹 정리해 볼까요? 파트너십은 이익 배분은 유연하지만 행정 절차가 좀 있고 자영업자의 부담도 생각해야 하고요. 네. 반면에 QJV는 부부 사업자에게 세금 보고가 아주 간편하고 또 각자의 사회보장 크레딧을 쌓을 수 있다는 정말 큰 장점이 있었죠. 그렇죠. 노후 대비에 유리하죠. 그리고 LLC는 이런 세금 구조 위에 법적인 보호막을 추가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도구였고요. 그리고 만약에 사업 순이익이 좀 커져서 예를 들어 연간 한 4만 불, 5만 불 이상 돼서 자영업세 부담이 좀 커진다 싶으면 네, 그럴 때는 S코퍼레이션으로 세금 처리 방식을 바꾸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S콥이요? 네. S콥은 소유주한테 합리적인 수준의 급여를 주고 그 급여에 대해서만 자영업세를 내고요. 나머지 이익은 배당으로 받아서 자영업세를 절약하는 그런 구조거든요. 아, 급여랑 배당으로 나눠서 절세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정답이 딱 하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의 현재 사업 상황, 소득 수준, 앞으로의 계획, 또 같이 일하는 사람이 배우자인지 아니면 다른 파트너인지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가장 유리한 구조를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맞아요. 오늘 저희가 짚어드린 각 구조의 장단점, 그리고 세금 효과,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는 게 그 첫걸음이 될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 말고도 변수는 항상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그 강력한 QBI 공제 같은 주요 세금 혜택 중 일부가 현행법상으로는 2025년 말이면 없어진다는 거. 네, 그게 또 큰 변수죠. 그쵸. 이런 잠재적인 세법 변화가 앞으로 당신의 장기적인 사업 구조나 세금 계획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미리 한 번쯤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게 바로 오늘 저희가 당신에게 던지는 생각할 거리입니다.